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43살이에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이 건물을 매입하셨고 1층과 2층을 모두 제 샵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죠.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며 장비 구입비까지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자리는 오롯이 제 노력으로 일궈낸 거예요. 샵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예약이 밀려서 쉬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결과 지금은 직원이 11명이나 되는 제법 알아주는 헤어샵이 됐어요. 28배 샵을 시작해서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연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죠. 손님들이 제 손을 거쳐가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30이 훌쩍 넘어가고 40이 다가올 때도 별로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에 더 몰두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30대 중반에 제 명의로 아파트도 샀어요. 34평형 아파트였는데 당시 3억 5천에 샀던 게 지금은 5억까지 올랐더라고요. 부모님 도움 없이 순전히 제 돈으로 산 거라 더 애착이 갔어요. 그러다 작년 봄에 남편을 만났어요. 4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 우리 샵에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제가 직접 커트를 해드렸죠.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약을 하더라고요.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춰서요. 처음엔 단골 손님이 생겨서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눈치를 채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커트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말에 유난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커트가 끝난 후에 용기를 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커피 한 잔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랐어요. 40 넘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샵 문 닫고 같이 커피를 마셨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깊고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제 일을 존중해줬고 바쁠 때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평생 비혼주의자였다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부담스러웠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과는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래 연애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찬성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이셨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당일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예비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누나분까지 함께였죠. 시누이는 49살로 아이도 셋이나 있다고 들었어요.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었었죠.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눈빛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웃으시긴 했는데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어색한 미소였죠. 시아버지는 온화한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 나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41살이면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는 둥, 여자는 젊어야 애도 잘 낳는다는 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46인데 왜 제 나이만 문제 삼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엔 제 직업 이야기였어요. 헤어샵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남의 머리를 만지는 일이라며 팔자가 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17년 동안 악착같이 일궈온 커리어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죠. 게다가 식사하시는 모습도 불편했어요. 말씀하실 때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고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음식물이 튀는 게 보였거든요. 저희 쪽 테이블까지 몇 번 튀어서 정말 밥맛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참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중간중간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상견례는 일단 마무리됐어요. 신혼집 문제는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마련하기로 했고 양가에서 특별히 지원할 것은 없다는 선에서 합의가 됐죠. 저도 그게 좋았어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온 나이인데 부모님 도움받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과 저는 원래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살까도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는 월세를 주면 수익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은 따로 구하고 제 아파트는 월세를 받기로 결정했죠.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했고요. 둘이 반반씩 돈을 보태서 공동명의로 집을 사기로 계획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보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했죠. 신혼집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당신이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견례 때 분명히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주시는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신우한테 주라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신우가 형편이 어려워서 반지하에서 사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다고 해도 잘 안 드는 데서 애 키운다고 고생한다고 하셨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대신 신혼집을 해주니까 공평한 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공평한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필요 없다고 저희가 알아서 신혼집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우기셨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어떡하냐고 신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반복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사과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봐둔 데가 있으니 한번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끝난 이야기로 왜 자꾸 이러시냐고 했지만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면서 절대로 손해볼 일 아니라며 막무가내였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구축 아파트였어요. 건물 외벽도 낡았고 주차장도 좁아 보이더라고요. 13층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였는데 들어가 보니 확실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집이 지금 시세로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긴 곧 엄청 오를 거라고 하셨죠. 물론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배랑 장판을 싹 새로 해주시겠다고 그럼 살만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명의는 당연히 남편 명의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파트를 신우한테 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었어요. 결국엔 제 아파트 내놓으란 말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신혼집을 해주니까 내 아파트는 줘야 공평한 거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이게 어떻게 공평한가요?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도 제가 아파트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아파트는 지금 5억인데 어디가 공평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면서 시세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자꾸 억지로 강요하고 제 집을 내놓으라는 거냐. 그렇게 신우형 편이 안쓰러우면 저희 신혼집 해주려던 돈으로 시누이 도와줘라. 어머님 이러치는 거.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발악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되바라졌다면서 손해 아 보려 하는 건 너 아니냐고.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꼴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유세 떠냐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이도 많은 거 다 참아주고 허락한 건데. 주제도 모른다면서 네 나이에 이제 와서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냐고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말했죠. 제가 파혼하는 이유는 어머님 때문이라고. 어머님 아들 파혼시키신 값 똑똑히 치르시라고 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어머니 일로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가족이 될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한테 매달리냐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쉬운 건 이 사람이 아니고 저겠죠. 이 사람 저보다 능력 있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 사람은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지금 엄마가 굴러들어온 복 차버린 거예요. 뒤늦게 정말 함께하고 싶은 여자 생긴 아들 파혼시킨 게 엄마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나 싶었는지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의 일은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아닌 다른 문제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죠. 제가 또 상처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고 했어요. 본인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많이 실망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결혼해도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볼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했죠.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우리 힘으로 마련했어요. 남편이 공동명의가 더 복잡하다면서 제 명의로 해주었고요. 제 아파트는 그대로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그 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임신 14주차예요.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헤어샵은 직원들이 잘 운영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나가서 매장을 지키긴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제가 임신한 거 알고 나서는 오히려 저보고 쉬라고 할 정도예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이라 정말 가족 같아요. 지금 남편과 저는 더없이 행복해요. 시댁과는 정말 왕래 없이 지내고 있고요. 남편도 오히려 저희 친정이 편하다고 해요. 얼마 전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누이 사정이 안쓰럽다면서 제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결국 시누이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저희 신혼집 해주려고 했던 돈으로 시누이를 도와주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한테 바람만 넣어놓고 도움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렸다고 해요. 시댁이랑 연락 자체를 안 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식들 다 등 돌리고 늙어서 외롭게 산다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랑은 거의 연락 안 하고 시아버지랑만 가끔 통화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을 탐내고 결국 아들까지 잃으셨으니까요. 욕심이 과하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시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요. 아니면 서로를 위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땐 정말 그렇게 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파혼 위기까지 갔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행복할 거예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